공부가 즐거워지는 시간 하이라이트 한자. 안녕하세요. 이번 주도 사자성어 강의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사자성어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의 네 글자 보시죠. 오른쪽에 부수를 따로 표시했고요. 각각 글자의 난이도는 5급, 8급, 준3급, 준7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자성어의 전체 도금 읽어보겠습니다. 곡학아세라고 읽고요. 여기서 두 번째 학자는 우리가 이미 교학상장이라는 사자성어에서 만난 적이 있죠. 이렇게 배웠던 글자가 이미 포함되어 있어서 시간이 좀 절약될 것 같고요. 첫 번째 글자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글자는 굽을 곡이라는 음과 뜻을 갖고 있어요. 부수부터 확인해보면 바로 이것인데요. 혹시 날일자라고 생각하셨나요? 하지만 아닙니다. 이 글자는 가로왈이라는 글자고요. 가로 세로의 그 가로가 아니라 가로다, 말하다라는 의미의 가로다에서 온 것입니다. 가로할자의 구성을 살펴보면 입구자에 가운데 한일자가 더해져 있는 모습인데요. 말하고 있는 입의 모습을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불곡자를 볼 때는 가로다, 그러니까 말하다라는 뜻 말고 형태에만 주목해 주시면 됩니다. 구불곡자는 바구니의 모습에서 온 것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글자를 잠깐 보시면 가로할자에 세로획 2개가 더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구니와 비교해보면 상당히 비슷한 점이 있죠. 재료 같은 것을 휘게해서 가로, 세로를 교차시켜 만들었으니까요. 이제 예시 단어 살펴보겠습니다. 곡선과 작곡이 나왔네요. 곡선에서는 줄선자를 쓰시면 되고요. 부드럽게 구부러진 선을 곡선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구불곡자는 음악과 관련해서도 쓰입니다. 바로 악곡의 의미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최신곡, 편곡, 작곡에 바로 이 구불곡자를 쓰죠. 작곡의 작은 지읒작자를 쓰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두 번째 글자는 배울학이라는 글자입니다. 제가 지난 강의 교학상장편에서 직접 쓰기까지 하며 자세하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만 살펴볼게요. 이 배울학자 3등분으로 나눠서 기억하면 좀 더 쉬워지는데요. 바로 이 부분은 책을 붙잡고 있는 양쪽 손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책을 올려놓은 책상, 그리고 아래의 마지막 이 글자 부수 부분입니다. 아들 자자죠. 책으로 공부하고 있는 학생을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어서 예시 단어 살펴볼게요. 방학과 학령입니다. 방학의 방은 놓을 방자를 쓰고요. 글자 뜻을 보면 학업을 잠시 놓는 기간이 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네요. 그리고 학력이라는 단어, 최종 학력 이런 식으로 쓰이는데요. 이것을 힘력자라고 잘못 아시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여기에는 력을 바로 역사의 역자를 써주셔야 됩니다. 지날 력자를 써요. 여기서 힘력을 쓰는 학력은 학력을 향상하다, 학력을 평가하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이제 세 번째 글자 보겠습니다. 언덕아라는 글자고요. 여기서 언덕이라는 뜻은 바로 이 부수에서 왔어요. 언덕부라는 글자입니다. 이 언덕부자를 제가 예전에 마글빵자를 설명하면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왼쪽에 있을 때는 언덕부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수명칭은 좌부변이라고 불러요. 하지만 이 언덕부자가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는 부수명칭과 숨은 의미가 모두 달라지는데요. 오른쪽에 있어서 우부방이라고 부르고요. 고을읍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옳을 가라는 글자입니다. 입구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옳다고, 맞다고 대답하는 입이라고 기억하시면 좀 더 쉽겠죠? 그런데 이 언덕아자는 우리의 언어 생활에서 언덕이라는 대표 뜻보다는 아부하다, 아첨하다라는 의미로 더 많이 쓰입니다. 왼쪽에 있는 언덕부자는 어떤 대상으로 보고 반대쪽에 있는 옳을가자는 비위를 맞추며 계속 옳다고 맞다고만 대답하는 모습으로 기억해 보세요. 그러면 아부하다라는 의미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이제 예시 단어 보겠습니다. 아부와 아첨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부자는 붙을 부, 그리고 첨은 아첨할 첨자를 씁니다. 그런데 이 두 글자의 수준이 급수가 조금 높습니다. 부 같은 경우에는 준3급, 첨 같은 경우에는 1급이에요. 아직 이 정도 수준을 공부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가볍게만 봐주세요. 이제 마지막 글자 살펴볼게요.
인간새라는 글자고요. 부수 부분은 바로 이 글자입니다. 한일이죠. 그런데 잘못된 쓰기 방법으로 인해 인간새를 쓸 때 이 한일 부분을 가장 나중에 완성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가장 먼저 써야 하는 획입니다. 인간새자는 열십자로 만들어진 글자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겠죠. 네, 이 열십자 3개를 더하면 30이 됩니다. 그래서 30년 정도를 의미하는 세대의 의미를 갖게 되었어요. 예시 단어 보겠습니다. 세계와 출세, 세계의 개는 직영개자를 쓰시면 되고요. 출세에도 인간새가 쓰이고 있네요. 여기서 출은 날출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오고 세상에 드러나고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을 알리게 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제 정리된 4개의 글자를 가지고 직역을 해볼 차례죠. 곡학과 아세로 나눠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학문을 굽혀 세상에 아첨한다. 이렇게 1차적으로 정리가 되고요. 여기에서 학문을 굽힌다라는 것은 하던 공부를 도중에 그만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곡학아세는 바른 길에서 벗어난 학문으로 세상에 아부하여 출세하고자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사자성어는 중국 한나라 때 2명의 신하가 함께 등용이 되었는데요. 그들 사이에서 서로 주고받은 조언에서 비롯된 사자성어입니다. 곡학아세의 숨은 의미와 언더가자에 아부하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 글자편에서 뵐게요.